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태블릿 반경에서 막 그 표지 디자인 초안이 나왔는데요. 어, 그게 이제 저희가 공개했던 오마이뉴스 사진이 아니라 천재일보 사진으로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이 사진은 바뀌는데 어쨌든 이 사진 포맷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치 카페로. 예. 그러니까 요 사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요 사진을 쓰는 게 아니고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 이 오마이뉴스 이 시민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이 당시 제가 이 태블릿 사건으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려고 출두했을 때 그 사진이에요. 하여튼 시민 기자인데 사진을 워낙 잘 찍어서 이렇게 표지로 쓸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은 그 검찰청 직원이거든요. 이 두 사람들은 이 검찰청 직원들인데 이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수하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하니까 부하들 같은 무슨 뭐 범죄와의 전쟁인가? 그 하정우하고 그 최민식 나온 주연 있잖아요. 저는 그 제목 뭐지 그 영화가? 범죄 전쟁인가 그게? 예, 거기 나오는 그 포스터 같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수감 문제 가지고 대해서는 그냥 이때 이 이재수 장군의 경우는 이때 수감을 채고 들어왔잖아요 이때. 근데 저는 그 당시 이 서정욱 변호사가 저한테 미리 검사한테 우리 수감 안 찬다고 얘기하자. 그거 검사 재량권이다. 그래서 억지로 치우겠다 그러면 차지 마라 그냥 버텨버려라 이렇게 작전을 짜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우리 수감 안 차겠습니다 했더니 그 홍성준 검사가 너무 너무 손쉽게 원래부터 뭐 채울 생각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저희는 수감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갑을 차고 안 차고가 이런 차이를 낸다는 거죠. 이게 이 들어갈 때 전혀 문제 없잖아요. 내가 구속영장으로 들어가든 말든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근데 이재수 장군은 이러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큰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이제 표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조금 사진 좀 줄여봐야 되겠네. 이 장면을 쓰겠다는 건데, 지금은 표지에 나온 거는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천질보 사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좀 밋밋한 표지고요. 제가 볼 때 한 3개 정도를 했는데, 요거는 각도는 이게 굉장히 잘 잡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일본의 그 정치책들 비슷한 게 이런 감각인데, 요건 좀 색깔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색깔을. 요 빨간 거 말고. 진짜 일본 책들 이런 이 색빨가가지고 막 이런 책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요 색깔. 어. 요 색깔을 갖고 한번 요렇게 하고 아까 그 포즈는 저걸로 오마이뉴스 이 포즈로 좀 이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는 검찰 JTBC 5년 만에 태블릿 채소한 것이 아니다. 탄핵의 스모킹. 나는 이 카피에 대해서, 어, 이 카피가 뭐냐면, 자, 이거는 이렇게 반격의 소막, 태블릿 그리고 반격의 소막이라는 정보를 주잖아요? 그리고 검찰 예특시 5년 만에 태블릿 최소한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엄청난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막강한 정보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 그럼 요 밑에 거는 역시 정보를 줘야지 이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탄핵의 스모킹 건 태블릿 썩은 미끼였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 요 두 개에 이미 다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건 정보를 줄 수 있는 거로 바꿔야 돼요. 제가 원래 이거는 청와대 박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이 태블릿 조작의 주범이다. 이렇게 내가 이걸 했는데 이걸 바꿨는데 약간 표현을 완화하더라도 요거는 무의미한 카피입니다. 이거는. 이 위 두 개가 이미 다 담고 있어요. 이거 자체를. 똑같은 거 한 번 더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하나 더 터트린 게 들어와야 돼요. 박 대통령의 참모들이 태블릿 조작했다. 이렇게 갖다 적어야 돼요. 이건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들어왔네. 야, 이렇게 들어왔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럼 또 뭐 바꿔야 돼. 이건 또 바꿔야 되고. 자, 5년 태블릿 반격에서 막 공감하기 전 분노. 그 카피가 막 좀 다르네. 어, 이건 총알가 그냥 괜찮고. 요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썩은 미끼였다, 이거. 뭘 쓸까, 여기다가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카피가 별로, 카피 그 중간 거 하나 제가 좀 알아보고. 자, 오늘의 이 내용은 어차피 또 주말이 돼서 뭐 이틀 정도 또 쉴 텐데, 이 문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은 일요일이나 월요일 것 같거든요. 일요일, 월요일. 그렇게 뭐 날짜가 돼요. 되게 일요일 날 많이 합니다. 일요일 날 태어나면서 하시던지 아니면은 일요일 날 태어나시고 월요일 날 하시던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려고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어제 뭐 윤석열이하고 뭐 이재명처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대장동 얘기하면은 서로를 손가락 쳐다 끝나. 자, 누가 저걸 공격을 했어? 그럼 답변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 치면서 끝나버려요. 대장동 가지고 공격을 했어, 윤석열이가. 그럼 이재명이가 당신 그 대장동 사람들한테 짓받지 않았냐? 뭐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쪽이 또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 더러운 놈들끼리 대선 나오다 보니까 서로 손가락 치다가 끝나는 거밖에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저히 저 토론 가지고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거 한다. 원래부터 얘기했듯이. 자, 이 제목을부터 유영아, 조원진 등 배신자들. 이 유영아, 조원진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썼지만은 내가 솔직히 둘한테 얘기하는 거는 둘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특이하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야 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전체, 보수 전체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박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이걸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정치 공학적 입장에서 탄핵 무효를 위해서라면은 박 대통령이 대선과 재보선에 승부를 걸라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 승부를 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에 이 포진되어 있는 세력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정리 안 하고 그냥 선거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또 선거에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는 박 대통령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정리를 안 해주면은 저는 박 대통령을 도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게 의견 차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지목한 자들하고 저하고 의견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배신자들이에요, 변절자들이고. 그리고 5년 내내 제가 하는 태블릿 PC 진실 투쟁을 방해해왔고, 뭐 이런 자들과 같이 대통령이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박 대통령을 돕겠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좀 타협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탄핵 무효 외치는 떨거지들조차도, 자, 그럼 탄핵의 제1주범 누구냐 물었을 때 유승민이요, 김성영, 아니, 그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언론 보도를 보고 투표한 사람이고, 일단은 조작 주범 그러면은 윤석열이고, 그러면 원래는 어떤 사건이었는데 윤석열이가 뭘로 조작했냐? 그냥 안종범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의 제1주범이라 그러면은 안종범하고 윤석열 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김무성, 유승민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윤석열까지는 그래도 좀 안 다치고, 지금 보수에서 탄핵 제1주범이 안종범이라는 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시폭을 보든지 아니면 우종찬 기자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거 안종범이라는 거를. 안종범이 대통령의 보고도 하지 않고 전경련과 K민주재단을 설립했고, 이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선에다 뒤집어 씌워놨고, 박 대통령이 윤석열에 의해서 추가 구속당할 때 SK에 89억을 요청한 문제인데, 이것도 최서원 쪽이 아니라 안종범 측이 SK 최태원 회장에게 준 거예요, 서류를.
그러니까 최태원 입장에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SK89가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최태원과 박 대통령이 둘이 직접 1대1 면담을 한 건데 물론 최태원이는 박 대통령의 선의를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탄핵에 이 흐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최태원 돼 가지고 한 방 쳐야 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 문제를 하더라도 최태원과 박 대통령이 면담이 끝나고 최태원이 갈 때 그때 이 89억 요청하는 서류를 누가 집어넣냐는 거야. 최태원의 서류에다가. 최선희가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거기다가. 안종범이가 집어넣었어요. 최태원에게. 그러니까 최태원이 쳐다봤지. 최서원이 중계 올라온 걸 어떻게 최태원이 봅니까? 거기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직접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SKT에서 이제 SKT가 이제 놀랬죠. 왜 놀랬냐? 아니 일국의 경제수석이 준 협찬금 요청서 치곤 너무 허접해서 무슨 대학생 리포트 썼냐? 도저히 SK 대외협력 담당이 봤을 때 이거는 경제수석 즉 박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너무 허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그게 아마 K재단이었는지 미르재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재단 쪽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거 지금 청와대가 요구한 거 맞냐 89억 그랬더니 당연히 답을 못하죠. K미르에서. 그래서 업헌건이에요. SK가 그럼 없던 걸로 하겠다 안 주겠다. 자 그게 지금 뇌물죄로 들어갔거든요. 박 대통령의 추가 구속 사유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하고 안종범하고 이 둘이 완전 공범인 겁니다. 이게 둘이. 이 안종범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지금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보수 쪽에서. 그러면은 그 이유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유영아 문제예요. 유영아가 변론을 하면서 재판에서 나와. 안종범이가 거짓말하는 게 계속 재판에서 나와요. 그 유영아가 이슈를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탄핵의 모든 사단을 낸 K미르재단의 주범이 안종범이라는 게 재판관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왜 안종범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박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는데 보고했다고 거짓말하고 무슨 거짓말을 하면은 유영아가 결론을 정리해서 대국민 간담회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야. 지금도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도 박 대통령이 좋은 뜻에서 K와 미르재단을 설립을 했지만 최서원이 중간에서 가로쳐서 해먹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전체가. 유영아가 그걸 바로 잡았어야죠. 재판되는 과정에서. 최서원이 아니라 안종범이랑 차은택이랑 게 다 드러났는데 나는 아직도 이 의심을 하는 게 정규제하고 친한 그 전경련 라인의 변호사가 탄핵 때조차도 그때 이미 변호사들은 자료를 검토하면은 안종범이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자료에서 그때 이미. 근데 이자가 정규제하고 방송을 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진핑의 방문에 맞춰가지고 재단을 급히 만들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이미 밝혀졌을 텐데 뭔지를. 그러니까 정규제 그리고 전경련 요 라인들이 이거를 안종범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전경련의 역할이 드러나니까 이걸 계속 덮어왔는데 그걸 끝까지 덮고 있는 게 이제 유영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안종범 주범이라는 게 왜 안 드러나냐고 이게. 그리고 안종범이 주범이라는 게 나와야지만 박 대통령이 누명을 벗고 최선도 누명을 벗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전경련 플러스 박 대통령 측근들이 안종범의 이거를 숨기고 왔다 지금까지. 그러니 무슨 탄핵무효야 탄핵무효는. 탄핵의 주범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탄핵무효입니까? 물론 유영아는 그 당시부터 이제 김한수하고 어울리면서 태블릿 PC 때 이제 다 드러났죠 정체가. 근데 나는 그것보다도 자 김한수와 희덕거리면서 태블릿 진실을 파묻은 유영아가 박 대통령 재판은 똑바로 했겠어요?
탄핵 무효로 해서 진실을 밝혔겠습니까? 그런 자가? 자, K재단 미르재단 설립의 주범이 안종범이라는 사실조차 이슈된 적이 없고, 안종범이 탄핵의 주범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 측근들도 몰라요. 그럼 탄핵의 주범이 누군지도 모르게 해놓고 무슨 탄핵 무효입니까? 탄핵 무효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덮으려고 들어갔다. 이거는. 그리고 저거는 탄핵스럽 플러스 전경련의 음모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정규재 씨 하여튼 이자는 참 정말 요즘에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윤석열이 까고 보수 까고 막 난리 치는데, 그리고 막 탄핵은 정말 정규재만큼 지금 탄핵 무효 전사처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탄핵 주범 누굽니까? 윤석열과 함께 탄핵 주범 누구예요? 정규재 입에서 안종범 얘기 나온 적 있어요? 정규재에서 한 번도 안 나올까,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호성, 제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더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정호성이하고 이 김한수가 돌아다니면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것을 음종환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다. 음종환도 이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데, 내가 3명 다 얘기할게, 3명 다. 아니, 왜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내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왜 뒤로 다니면서, 아니, 음종환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책도 줬잖아요. 허현준하고 같이. 왜 앞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정호성이 맞다. 왜 앞에서는 딴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다 그래. 청와대 측근단 놈들이 한 놈들 빨리 다 그래 지금. 앞에 튀어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태블릿 제일 잘한다. 변희재가 말하는 거는 믿지 마라. 이딴 짓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음종환까지 그런다며 지금 내가 이제 절보 들었는데 기자한테. 아니 나와서 얘기를 해. 나와서. 고소? 아니 고소할 시간에 지금 고소도 못하고 있잖아. 고소할 시간에 튀어나오라고. 여기에 억울하면. 난 이런 것들이 박 대통령을 보자 했으니 탄핵을 안 당해요? 내가 탄핵 막을 때 얼마나 한심했는데 청와대에서 무슨 사실관계 확인해 주는 게 없어. 탄핵 때 다 무서워서 뒤에 숨어가지고. 이러니 탄핵을 안 당하냐고. 이러니 지금 이 청와대에 참모했던 탄핵된 놈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박 대통령 속여보겠다 그러나 본데, 좀 저 하나 무서워서 튀어나오지 못하고, 저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친구 저 천영식이 네가 제일 잘한다고 태블릿대에서, 이놈들의 또 똑같은 특징이 뭐냐, 다들 태블릿 전문가래. 다들. 음종환 당신이 태블릿 전문가야? 정호성이 태블릿 전문가야? 천영식이 태블릿 전문가야? 연구한 거 있어 당신들? 검찰 포렌식이나 연구한 적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자기들이 전문가래. 강용석이 뭐 문갑식이 다. 그러면서 이것들의 늘 말은 내가 태블릿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 말을 못하겠다. 다 똑같이. 무슨 말 맞췄나 당신들? 천영식이가 뭐 김한수하고 최서원이 한패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제일 잘한다? 최서원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에서 정호성 한 명밖에 더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개인 가사도우미를 왜 소개시켜주는데, 천영식한테. 경향신문 좌익 기자하다가 넘어온 사람한테. 뭘 당신이 김한수와 최서원 관계를 알아? 내가 김한수하고 매달 술 마실 때 김한수 입에서 최서원 얘기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김한수하고 최서원 관계 잘 안다 칩시다. 근데 그것과 김한수가 돈을 내고 사용한 증거를 특검과 인멸한 증거, 계약서 위조 증거,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김한수하고 최서원을 친했다고 해가지고 계약서가 위조된 게 아니야? 지금 이 겁쟁이들이 뒤에 숨어서 한다고 안전할 것 같나 본데 다 들어와요 나한테. 왜? 너희들이 하도 기자들한테 많이 떠들어 놓으니까, 유튜버들한테. 제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걸 알고. 박 대통령 이거 알아야 돼요. 박 대통령 가신과 측근이 어떤 수준의 놈들인지. 아니 자기들이 이게 최선이 쓴 게 맞다 확신하면은 당당하게 내 앞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죠.
왜 빙빙빙빙 돌면서 음해만 하고 다니냐고요. 다시 대통령이 나와서 정치활동 하실 때 이딴 것들하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탄핵당해 이러면은. 제가 그거를 이 박 대통령한테 참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만나게 되면요, 왜 MB기보다 친박기가 훨씬 무능하고 비열한 놈들이 많이 갔냐, 이거는 아마 인정은 될 겁니다. MB를 싫어하는 사람도 MB계 쪽이 친박계보다는 그래도 좀 신이나 이런 걸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간다. 그쪽 사람들이. 친박계가 제일 비열하고 야비하다. 왜 그럴까요? MB에 비해서 박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 자산이 원천적으로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MB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 이재호라든지 MB계 등등의 생각은 동지적 관계야, MB하고. 다 같이 좀 허술해 보이는 이명박이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제 그런 관계들이란 말이에요, 이명박 쪽 걔들은. 근데 박 대통령 쪽은 박 대통령 자체가 이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일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무능하고 비열한 놈들이 다 글로 들어간 거예요. 청와대 행정관까지도. 이제는 박 대통령은 정치적 자산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잃어버려도 너무 커. 박 대통령 제가 볼 때 3분의 2는 자산 잃어버렸는데 남은 3분의 1도 너무 커. 그러니까 조원진 같은 따까리들이 붙는 거 아니에요? 남은 게 너무 크니까. 근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자산이 3분의 1로 줄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썼던 그런 형식적으로 공무원 같이 일하면서 뒤통수 치는 놈들하고 일하면 안 되고, 벤처를 같이 할 수 있는 도전적인 사람들과 동업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옛날하고 똑같이 가면요, 대통령 똑같이 무너집니다. 똑같이 무너져요. 제가 이 인간들의 내가 이 특성을 보니까 박 대통령의 탄핵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탄핵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측근들의 행태를 볼 때는. 물론 그 외부에 있는 보수 역시 같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도 문제로 탄핵당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걸 바로잡으려면요, 대통령 주변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원진 대선 뭐 얘기할 거 없죠. 조원진 대선 내가 박 대통령도 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만 조원진은 나중에 특검 수사를 해봐야 돼요. 이자가 왜 들어왔는지 자체가, 이거는 중국의 정치적 기반 존재가 갑자기 태극기 회귀화시키면서 들어온 게 뭔지, 이거는 국정원이 한번 수사해봐야 될 사안이야, 이거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태극기 별도의 탄핵 무효, 박근혜는 팔아 돈 챙긴 윤석열 만세 부르는 변절자 전체. 자, 이 정도니까 박 대통령 주변과 보수력 전체가 다 변절과 배신, 전체가. 내가 그래서 이 함정과 덫을 피해서 박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겠냐에 대해서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다 함정인데, 이게. 더군다나 대권과 재보선은 이제 2월 13일이 이제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판을 딴다? 그거는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아니고, 나는 박 대통령이 탄핵 무효 대우라도 잘 짤 수 있을까나, 그게 걱정돼요. 솔직히 박 대통령하고 만나면은 미디어 칩 빼고 다 잘라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미디어 칩 빼고 다 자르라고. 아니, 없잖아. 지금 명예위, 이규택 위원장이나 이제 뭐 김경재 총재는 명예위 정도 세력인데 그거 말고 다 잘라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니, 배신감들도 이렇게 쓰다미로 하는 경우가 박 대통령 주변 이외에 있을지 모르겠어. 난 다른 정치 사례에서. 그리고 박 대통령이 만약에 미디어치 이외에 다른 세력과 손잡았을 경우는 정치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조원진하고 손잡는다, 뭐 그거 아니 끝장나는 거고, 박 대통령 그 가신들, 그 인간들하고 유영아, 가세현, 그냥 패망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제부터는 이제
다들 대통령을 속이니까 뭐 저라도 제대로 된 진실을 얘기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탄핵무효의 진정성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사안입니다. 이건 탄핵무효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저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딱 여기서 걸려요. 태블릿 PC하고 최서원입니다. 요 두 가지에서 걸려버립니다. 지금 입으로 탄핵무효, 예를 들면 가세현이니 이런 애들 입으로 탄핵무효 박 대통령 만세 부르면서 실제로는 진실 은폐하는 놈들의 제1타겟이 태블릿 PC죠. 태블릿 PC만 나오면은 다 똘똘 뭉쳐. 이해관계가 다 달라. 조원진이부터 김세희부터 이해관계 다 달라요. 유영환이 정호성이니 다 달라. 이해관계가. 근데 이들의 공통 목적은 뭐냐? 태블릿 PC 진실을 파묻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터지면 일단 미디어워치가 힘을 얻잖아요. 미디어워치가 힘을 얻으면 제가 이것들을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일단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막아, 이걸 지금 이렇게 연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유영아, 정호성, 최현식 다 달라 입장이. 근데 태블릿을 파묻겠다는 거 똑같아. 이자들이 하는 행태는. 그리고 뒤에 당연히 김한수가 있는 거고요. 김한수가. 제가 책에는 좀 더 정밀하게 썼어요. 왜 청와대 가신들이 이렇게 태블릿 PC를 막으려고 목숨 걸고 덤비고 있냐. 제가 상세하게 좀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김한수냐 미디어치냐 문제에서 김한수에 줄 쓴 거예요. 김한수에 줄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 나올 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온 스탠스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이것들을 이제 취급도 안 하는 게 정말로 변희재 당신이 실수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재판 과정에서 한 몇십 개, 한 2, 30개 제기하면요. 하나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혹시 진짜 김한수가 안 썼는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찾아와서 우리의 이 근거를 반박하면서 설명을 해줬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뒤로 빙빙 돌면서 음해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작이라는 얘기죠. 공작이라는 얘기 이것들은. 자, 요렇게 이제 김한수와 유착돼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냥 이것들은 논리도 없이 그냥 최서원이 쓴 거 맞다 이거야. 그냥 무작정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이게 청와대 가신들의 수법이고, 요 가세현하고 이제 이것들은 약간 다르게 가죠. 이것들은 이제 태블릿 조작은 탄핵과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가죠. 이 가세현 놈들은. 이제 탄핵과 관계있다는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아서 딴 건 모르겠는데 태블릿에 지금 김한수, 검찰, 특검, JTBC, SKT 다 걸려있죠. 이거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이것들이 탄핵 주범 아니에요 이게? 자, 김한수 뺀다 칩시다. 검찰, 특검, SKT, JTBC가 탄핵 주범 아니에요. 그 탄핵 주범들이 지금 조작으로 딱 걸려버렸는데 이게 탄핵과 관계가 없어. 이 사람들이 탄핵과 관계없이 태블릿을 조작을 해. 이 사람들이. 요걸로 이제 개돼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박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속였나 보더만. 김세희가 집 밑에들한테 떠든 거 보니까 고릴라나 박 대통령도 태블릿과 이걸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박 대통령한테 속이고 있나 보더만. 근데 박 대통령은 태블릿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했어요. 최서원이 썼다면 저렇게 청와대 문서가 많을 리가 없다. 그리고 나는 최서원이 쓰는 거 본 적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연관된 문제가 최서원 문제인데, 최서원의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이들의 이제 또 하나의 수법은 최서원의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근데 태블릿 진실을 99% 파헤친 미디어워치 입장에서 최서원의 입이 없었으면 우린 못 했어요. 우리가 감옥에다가 최서원 감옥에다가 정말 몇십 개의 질의서를 막 계속 보냅니다. 왜? 최서원이 뭘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찰 공소장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은 우리가 최서원한테 질의서를 쫙 보내야 돼요. 그럼 최서원이 다 손으로 답변해서 들어와요. 최서원의 입을 막고 있으면은 태블릿 자체를 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검찰 특검이 법에 떨어서 오늘 지금 지금 이제 2월 넘어갔는데 아니 가처분 신청 결과도 안 나와 아직. 검찰과 특검 벌벌 떨잖아요. 태블릿 PC 최서원 손에 들어갈까봐. 이렇게까지 압박을 한 건 뭡니까? 최서원이 겁먹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보겠다 해서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은 최서원 입을 막으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저것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게 나중에 변절한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탄핵 세력이 파고 들어왔다고 보는 게 김한수와 함께 처음부터 최서원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유영아. 변론 자체가. 아니 최서원이 해먹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다짜고짜 최서원이 해먹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박 대통령은 몰랐어요. 바보 천치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들짠 게 유영아예요. 탄핵을 그냥 못 박으려고 들어왔다니까 저거는. 나는 그래서 솔직히 박 대통령이 1심 끝나고 믿었던 단 한 사람의 배신 얘기한 게 그게 저는 최서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박 대통령이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다면요. 탄핵무효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미 지금 이제 5년 지났는데 지금도 탄핵이 내가 믿었던 단 한 사람의 최서원의 배신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탄핵무효 못 만들어요. 뭐 때문에 탄핵된지 모르는데 누가 한지도 모르고 무슨 탄핵무효를 합니까 그걸. 최서원이 한 행동 중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일벌인 게 하나도 없어요. 박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괘씸할 수가 있어. 나 모르게 어떻게 삼성하고 딜을 쳤냐. 그렇지만 그건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최서원도 독일 이민 갔는데 먹고 살아야지. 그게 이제 탄핵 1년 차죠. 근데 제가 좀 불안한 거는 그때 이미 안종범이가 다 드러났거든요. 안종범이가 해먹은 게 다 드러났는데 그때 박 대통령 입으로 안종범이를 안 찍고 최서원을 찍었다 그러면은 글쎄요 그건 1년 차니까 그런데 지금도 만약 그 생각한다 그래서 최서원 때문에 탄핵당했다 안 돼요. 이거를 바꿔나갈 수 있는 동력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왜? 안종범과 정경련의 음모를 누가 또 이걸 반박해야 되냐. 이거 최서원이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하기 어려운 게 제가 그랬잖아요. 안종범이 자기 밑에 있는 수석인데 그럼 안종범이 정경련과 해먹는 거 몰랐다.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이게. 단지 안종범이는 비선이 아니다 뿐이지. 이 모든 미르재단 케이랑 관련해서도 최서원 쪽에서 쳐버려야 돼요 이거. 내가 아니라 안종범과 차은택 정경련 했다는 거를 근거가 다 있어요 이게 근거가. 그 근거를 찾은 건 다 우정찬 기자고 실제로 그게 최서원 쪽의 주장이 맞으니까 그게 얘기가 됐겠죠. 그리고 이 삼성과의 문제도 이것도 최서원이 해야 돼 이거. 이건 대통령이 모르잖아 이 관계는. 이 관계에 대해서 최서원이 삼성한테 난리 쳐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박근혜 판 적 있어? 삼성도 인정한다고. 최서원 입에서 박근혜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 자기네가 거래할 때. 자기들 생각에 최서원이 박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좋은 말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자기들이 최서원한테 뭘 요청을 했다거나 최서원이 삼성한테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해줄게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 정리 누가 할 겁니까? 이거 최서원이 해야죠 이거. 최서원이 재심 넣어가지고 이거 잡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서원이 쓰러지면은 이건 답이 없는 건데 저것들은 지금 내가 정리한 저놈들은 전부 다 최서원만 죽이려고 덤빈다고요. 아니 저것들도 변호사나 기자 출신들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최서원만 죽이면 박근혜 끝장나는 거 알고 하는 짓이 저게? 저걸 모르고 한다고 저것들이? 그러니까 저런 것들하고 대통령은 다시는 어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이 저도 모르고 저것들도 불러가지고 너 일 같이 해. 일을 어떻게 같이 해요 저것들은 최소한 죽이려고 그러고 저것만 짤 텐데. 그리고 그 김한수를 비호했던 저 청와대 변절자놈들 뭐 맨날 내가 얘기할 때마다 김한수가 변절할 동기가 없다. 내가 이제 알았어 동기를.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는 저 유튜버 변절자들 있잖아요. 뭐 큰 슈퍼챗 먹었습니까? 윤석열 만세 불러가지고 그렇게? 물론 밑바닥에 있는 놈들은
밑바닥에서 헤맨 놈들은 좀 먹었지만, 아니, 큰 판 벌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만세 불러서 그렇게 크게 먹었냐고. 그리고 지금 신혜식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한테 감사 전화 한 번 없다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도 먹을 거 없다는 거 이제 신 대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신혜식 대표만 따로 평가하냐? 아니, 저런 얘기 하는 놈도 없잖아. 신 대표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즉 보수파리들의 변절은 푼돈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큰 돈도 아니고. 청와대 주변 놈들 똑같을 겁니다. 푼돈하고 특검 검찰에 전화 한 통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놈들이야 처음부터. 자, 김희종이 허현준 행정관. 허현준 이 사람은 김한수가 썼다는 거를 인정하면서도 계속 참 진짜 뭐 믿고 저는 박 대통령이 탄핵 당시 함께 일했던 사람들 챙겨줘야 한다. 이딴 말 다신 떠들지 마세요. 이 책 초반에 나오는데 청와대 민정라인, 홍보라인 이거 탄핵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K 미르재단 다 막을 수 있었고 최소한 다 막을 수 있었어요. 안 한 거지 저것들이. 무능하고 게을르고 겁 많아서. 제가 청와대 비서관이 했으면 다 막았어요. 들어가서 이미 9월달에 딱 비상이 걸렸잖아. 한겨레에 의해서. 미르 K 재단을 최서원이가 해먹고 있다고 딱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바로 TF팀 만들어가지고 미르 K 재단 조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게 안종범이과라는 거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짜놨으면은 탄핵을 왜 당합니까? 뭐 했어 그때 당신들. 그래놓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해먹겠다고 와가지고 기어 들어와가지고 아니 박 대통령이 저런 것들을 또 쓰겠다 그러면은 저도 빠이빠이요. 알아서 하시라 그래요. 저런 것들하고 일할 수 없으니까 또 탄핵당해. 또 감옥 가요. 그러다가 한 번 배신한 놈들이 두 번 배신 안 합니까? 어떻게 이런 뻔뻔한 얘기들을 하지?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았어 너희들 때문에. 근데 챙겨줘야 된다고? 박 대통령이 탄핵 당시 함께 했던 사람을 챙겨줘야 된다고? 무능한 것들이 파렴치함까지 더했어요. 나는 뭐 허현준까지는 특별히 변절 배신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탄핵 못 막아냈잖아요. 그럼 빠져야지. 또 박 대통령 주변에 어슬렁 되면 탄핵을 못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의 배신 변절 자료가 한 패가 돼요. 지금 허현준 씨가 한 패가 되고 있잖아. 슬슬 한 패가. 그럼 당연히 탄핵 진실을 막으려 하죠. 당연히. 그래서 박 대통령은 지금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은 주변의 모든 배신 세력들을 다 불러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세요. 지금 믿을 사람도 없어 주변에서. 본인이 직접 조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김경재 총리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밀어도 자기는 탄핵 무효 깃발 들고 가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불안한 사람들 많아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유영아 가세현 측근들에 의해 눈가기가 막힌 박 대통령이 이게 가능할까 질투쟁이. 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일하는 스타일이야 다를 수가 있겠죠. 일하는 스타일이야. 그렇지만 메시지가 던지고 탄핵 무효 투쟁을 하겠다 그러면은 본인 주변의 모든 놈들을 다 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쉽겠냐?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럼 못하는 거죠. 이게 어렵다 그러면. 근데 저도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박 대통령이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제가 박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비상 메시지를 올린 건데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 박 대통령의 이 스타일상 이것들에게 도움받았다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에 먹으려고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거나 뭐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이 미디어 워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이것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이제 미디어 워치하고 일 못하는 거고.